새학기니까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보자. 뭐가 이렇게 단원도 많고, 어떻게 해야지? 수능 공부 해볼까? 응? 화법, 언어, 현소, 시소설, 국어 너무 많다. 국어 너무 어렵다. 야! 국어가 많이 어렵니? 그럼 나랑 같이 하자. 따라와. 총총. 이제 다 익었다. 해? 국어. 네, 안녕하세요. 파란토렌 양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키셨다는 것은 저와 함께 국어의 길로 한 걸음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유튜브에서, 우리 쌤튜브, 선생님 쌤튜브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차근차근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큰 요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도 그렇겠지만 많은 영역에서 국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능에서 문과 친구들은 수포자들이 많다고 해요. 수학 포기자.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학이랑 영어는 다 열심히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과, 문과, 예체능 통틀어서 모두 나올 수 있는 게 국포자입니다. 국어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고, 여러분들이 국어에 쉽게 다가가기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국어를 좀 어렵게 느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쌤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과 국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쉽게, 그리고 낯설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 강의는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든 상관없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어에 관심 있는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근데 포커스를 두고 찍는 대상은 고등학교 국어 강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국어가 어렵거나 국어에 대해서 잘 다가갈 수 없을 때 과연 어디서부터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선생님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이 강의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함께 공부해가면서 우리 국어의 실력을 높이도록 합시다. 그럼 첫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워볼 건지 뒤를 함께 하면서 가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강의는 이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파란털의 양희 선생님이죠? 양희쌤의 깐총 국어교실입니다. 깐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깐총하다라는 말은 경상도 방언으로 가지런하다, 잘 정돈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깐총국어,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를 막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라 체계와 구조를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이해한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게 함께하고 싶은 국어를 지향합니다. 자, 그럼 그 교실, 그 배움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오늘 목표는요, 가장 첫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강의든요,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듣든 무슨 학원에 직접 가서 직강을 듣든 첫 번째 시간은 뭐죠? 그렇죠. 강의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전체 로드맵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우리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 모두 국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국어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입니다. 행간은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보면 되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선생님, 이론서에 있는 이론 외우고, 이론 같은 거 외운 다음에 적용하면 되죠. 그럼 국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많이 연습해가지고 국어의 기본 요소와 기본 이론들을 익힐 수도 있죠. 그리고 이론을 암기하고 풀고, 암기하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서 실력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자, 그 어떤 경우라도 도달하는 방향은 같을 수 있지만 처음에 국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국어의 영역과 국어의 성격과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첫 시간은 기본과 기초, 건물을 지을 때도 1층이 단단해야지, 철골 구조가 단단해야지 2층, 3층, 4층, 5층 쫙 올라갔을 때 건물이 무너질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기초 강의입니다. 국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무섭고 두려워했고 장체 모르겠던 그 국어를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국어는 대체 뭐니? 국어의 체계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쌤 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쌤 강의의 특징은요, 구조와 체계,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요, 직접적인 제1대상은 수능을 준비하는 혹은 고등학교 생활을 그래서 국어를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국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함께 들으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중점은 여러분들 항상 기본과 기초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어렵게 갑자기 옮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국어를 너무 몰라. 중학교 때 놀아왔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혹은 국어에 관심이 가는데 나는 국어를 1도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 기본에 탄탄히 하는 게 선생님 강의의 특징일 겁니다. 물론 선생님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쌤튜브의 특징은 여러분들 몰라도 차근차근 한 단계 밟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자, 영역은 국어와 관계된 영역들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문법, 문학, 그리고 그 문법에 연결되어 있는 맞춤법, 그리고 발음, 언어 규범 같은 것들을 가르칠 예정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 이론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제 연계까지 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어려워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어느 순간 깨달을 수도 있고, 자, 암기 막 한 다음에 적용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거나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본과 기초 개념을 탄탄히 하고 거기서 응용할 수 있게 해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끼리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당장 국어 실력을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국어는 욕심한 대로 외워서 팍 뛸 수 있는 그런 교과가 아닙니다. 국어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이 바탕이 되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글을 해석하고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팍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드라마도 있었고 우리 국어 하다 보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되면 입시, 대입이 두렵기 때문에 문제를 막 많이 푸는 양적 사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면도 있고, 시험에 나오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시험이든 아니든 기초와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죠?
항상 기초와 기본입니다. 기초와 기본이 탄탄하면 시험이든 아니든 다 잘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걸 선생님과 한 단계 한 단계 증명해 가야겠죠? 말로만 선생님이 막 떠들면 뭐야 너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믿어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례차례 함께 밟아나가는 과정을 가봅시다. 첫 번째 시간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란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우리 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해봤고 국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자, 그렇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국어의 진짜 근접, 기본 베이스에 있는 큰 틀을 이론적으로 함께 공부해보고 시작해봅시다. 자, 국어. 자, 국어는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는 세계 언어가 다양한 게 있죠.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등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미를 주고받는 행위이죠. 자, 그런 걸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언어일까요? 아닐까요? 자,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언어가 아니죠. 왜요?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언어에 국어가 포함되는 겁니다. 한국어. 그럼 그 한국어도 의미를 전달하겠죠? 자, 그렇다면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겁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자, 가봅시다. 자, 언어는 국어를 포함하겠죠? 자, 언어와 비언어로 나뉘어집니다. 자, 의미를 전달할 때 언어인 게 있고 비언어인 게 있대요. 자,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일 거예요. 말씀 언에, 말씀 어자에서. 자, 근데 언어가 아닌 게 한 축에 있답니다. 얘가 언어니까 얘는 비언어겠죠? 아닐 비자 써서 언어가 아닌 것들. 자, 그럼 항상 어떤 개념, 용어가 있으면 딱딱딱 내려가면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국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볼까요? 자, 언어는 뭐에 따라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별됩니다. 자, 뭐에 따라서일까 생각해보면, 자, 언어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 거에 따라서, 자,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음성, 음성, 말로, 그리고 문자. 자, 이렇게 문자. 우리는 한글 같은 걸로 쓰죠? 자, 그럼 음성 언어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한 글자로. 그렇죠. 음성 언어는 한 글자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 자, 그러면은 문자 언어는 한 글자로 글이죠. 자,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로써 우리는 의미를 주고받습니다. 상대방과. 그래서 언어, 가장 큰 언어에는 형태에 따라 소리로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적혀지는 거, 그래서 말과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비언어가 남네요. 아닐 비자, 언어가 아니다. 그럼 말과 글이 아니겠네요. 자, 그럼 말과 글이 아닌 건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언어겠죠. 그렇죠?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자, 그럼 비언어. 그럼 비언어는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일단 뭐로 구분되는 거 봤더니 마찬가지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비언어는 자,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쓴 형태랑 정도,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럼 언어긴 언어인데, 자, 이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눈치챘을 거야. 자, 예를 들어보는 것들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자가 반입니다. 반만 언어야. 반언어. 자, 근데 반도 언어가 아니야. 진짜 이건 아예 언어가 아니야. 비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그럼 여기를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비언어의 종류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반만 언어인 반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아예 언어랑 상관이 없는 비언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야지 쉽게 이해가 가겠죠? 자, 반만 언어라는 건 언어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언어 같긴 한데 반은 언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디에 걸쳐 있느냐? 뭐 글도 가능하지만 주로 말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거야? 지금 얘에 있는 거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얘, 속도. 야, 빨리 좀 해. 야, 빨리 좀 해, 빨리 좀. 다르죠? 의미가. 자, 두 번째, 어조. 야, 빨리 좀 해. 야, 빨리 좀 해. 다르죠? 의미가. 자, 크기. 야, 빨리 좀 해. 야, 빨리 좀 해. 다르겠죠? 의미가. 자, 억양. 야, 빨리 좀 해라. 야, 빨리 좀 해. 조금씩 어디에 포인트가 들어있는지 다르겠죠? 강세. 야, 빨리 좀 해. 그럼 안 하는 너한테. 빨리 안 하는 너한테고. 야, 빨리 좀 해. 빨리 좀 하라는 거죠. 빨리. 자,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다 어디에 걸치고 있다? 말에 걸치고 있다는 거죠. 반, 언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언어, 언어가 아닌 것들은 뭐야? 말에 걸치거나 글에 걸치지 않아야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 근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것들? 자, 이런 겁니다. 표정. 자, 한심하다는 의미. 자, 몸짓. 어우, 다른 의미죠. 자, 손짓. 다르죠. 자, 시선. 자,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마지막 거는 어떤 일에 회피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요렇게 행동, 몸이나 이런 것들, 시선, 표정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건 아예 말과 글에 걸치지 않죠. 그런 것들, 근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비언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했던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시험에 나오나요? 시험에 안 나올 경우도 많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수능에서는 오히려 응용된 걸 물어보겠죠. 이런 것들이. 대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매우 취약해지고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뭐라고 그랬죠? 기본을 탄탄하게. 자, 언어, 비언어, 언어에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말, 글, 그리고 비언어에는 반언어, 비언어. 이렇게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정리 지금까지 한번 쫙 합시다.